자, 기타 데이터 관리 기능이고, 그룹 및 윤곽 숫자, 아까 그룹 말했듯이, 자, 그룹을 누르게 되면, 같은 것끼리 묶어주는데요. 자, 묶어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렬이. 그죠? 정렬을 꼭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가서 그룹을 해주시면, 그 범위를 주고 그룹하면 걔들이 그룹으로 묶이면서 윤곽기호가 표시가 됩니다. 그죠? 윤곽기호 표시되고, 윤곽기호는 방금 말했듯이 이렇게 표시됩니다. 여기 있죠, 그죠? 요것들이 뭡니까? 윤곽기호입니다, 윤곽기호. 요 윤곽기호가 나타나고, 여기 보면 1, 2, 3이 있고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뭐가 있습니까? 요게 1, 2, 3이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거 1, 2, 3과 플러스 마이너스가 뭘 나타내냐는 겁니다. 1번은 전체 계산 항목, 2번은 그룹별, 3번은 모든 데이터라네요. 자, 그러면 3번을 제가 눌러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안 일어나네요. 왜요? 전체 데이터를 지금 보고 있으니까. 자, 그럼 2번을 누를게요. 어떻게 됩니까? 그 그룹별로 어떤 요약한 거, 합계낸 거, 평균낸 거, 결과만 보여줍니다. 그 내용은 감춰버려요. 그 결과만 보여주는 거. 자, 요거 1번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1번 누르면, 자, 각각의 결과는 감춰버리고요. 어떻게? 전체 총 합계. 전체의 결과만 표시합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다시 2번 눌러서 다시 그 각각의 그룹들의 결과들을 어떻게 한 거. 자, 또 3번 누르면 전체가 보입니다. 그죠? 그렇게 전체를 본다거나. 자, 또는 내가 보여야 될 게 영업 일가만 필요해요. 영업 일가하고 경리가만 필요해요. 다른 거는 감추고 싶어요. 이 데이터가 워낙 많아가지고 헷갈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획가의 마이너스부터 누르 기획가를 감추고요. 그리고 인사가를 또 감추고요. 총무가도 감추면 경리가와 영업가만 딱 표시되겠죠. 그죠? 내가 요걸 눌러서, 버튼을 눌러서 마이너스 누른 걸, 요걸 누르면 감춰지고요. 플러스 누르면 다시 열립니다. 플러스는 뭔가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요거 누르면 나온다는 거고, 이거는 열려있다는 표시고, 마이너스 누르면 감추겠다는 겁니다. 됐나요? 이렇게 해서 필요 없는 데이터는 내가 숨겨놓고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윤곽기호라는 겁니다. 윤곽기호. 윤곽기호. 자, 1번은 전체 계산 항목. 그러니까 다 감추고 전체에 대한 계산 값만 보여준다는 거고, 2번은요, 그룹별 계산 표시만 한다는 겁니다. 그룹별로 딱 한 계산하면 그 데이터는 다 감춰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3번 누르면 모든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그죠? 자, 거기다가 이제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항목들을 감춥니다. 항목이 아닌 그 필드들, 레코더를 감춥니다. 그죠? 행들을. 그룹별을 다 감춘다거나, 경제학과, 뭐 경영학과 이런 것만 감춰버린다거나, 보이게 한다거나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여기 좀 이상하긴 한데,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여기 지금 플러스라는 건데, 이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플러스 상태라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닫혀있다는 상태입니다. 그죠? 감춰져 있습니다. 그럼 얘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표시하겠다는 거.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걸 누른다는 말입니다. 누르면 어떻게 해요? 표시한다는 거고. 안 누르면 뭐예요? 이게 축소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냥. 이걸 누르는 거는 표시한다는 말이고, 이걸 안 누르고 그냥 요달이 있다는 거는 뭐예요? 그룹이 축소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표시되고, 누르면은 그걸 표시하겠다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는요, 그냥 가만히 둔 상태면 열려있는 거죠. 열려있을 때는 이렇게 마이너스고, 이걸 누른다는 겁니다. 누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수준을 감추겠다는 겁니다. 그죠? 얘를 클릭하면 열려있기 때문에 감춰버리죠. 그죠? 그 말입니다. 요거 말 뜻을 잘 보세요. 요거는 그냥 가만히 뒀을 때 모습이고, 요거는 어떻게 해요? 마우스로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겠냐는 겁니다. 요거는 클릭시. 클릭시. 그죠? 클릭시고, 이게 그죠? 요거는 그냥 가만히 있을 때 보여주는 상태가 어떻더라. 자,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외부 텍스트 데이터 파일 가져오기. 자, 이거 실기할 때 우리가 했습니다. 그죠? 첫 번째 섹션에서, 그죠?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그겁니다. 자, 외부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죠? 자, 텍스트라든지, PRN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됐어요? 텍스트는 주로 이제 요거가 텍스트 파일을 많이 가져오는데요. 띄어쓰기라든지, 심표라든지, 아니면 탭키로 분류를 시키다거나, 그렇게 분류를 시켜놨죠. 그죠? 엑셀로 작성한 게 아니고 아예 이름 띄우고 뭐 띄우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파일들을 내가 가져와서 엑셀에다가 각 셀에다가 이렇게 나눠서 필드별로 딱 나눠서 넣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지금 파일이 이런 파일이었어요. 실제 메모장을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됐어요. 메모장 안에 이렇게요. 어떻게 됐습니까? 심표로 돼 있죠. 요거는 제목이고. 예를 들면 요것들이 한 셀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사원이런 부서면 들어가야 되는데 요것들을 메모장에서 만들다 보니까 칸을 못 만듭니다. 메모장에서는. 그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심표로 입력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 이걸 내가 엑셀에다 갖다 쓰고 싶어요.
근데 이걸 모른다면 어떻게, 이걸 출력해서 이걸 보고 다 치고 있겠죠. 엑셀에다가, 각각 셀에다가. 그럼 이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요. 이는 5,000명의 데이터였습니다. 5,000명의 데이터를 다 치고 있어요. 어느 새로 다 칩니까? 그죠? 하지만 어떤 분류가 이렇게 쉼표로 딱 돼 있다 그러면 이걸 그냥 5,000명의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한 1분만만 가져옵니다. 그죠? 그것도 그냥 엑셀에 다 같이 넣어줘요. 딱 넣어줍니다. 그게 바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넣어주면 어떻게 해요? 여기 가서 쉼표만 딱 체크해주면 어떻게 해요? 그 쉼표들이 줄로 그냥 바뀝니다. 이렇게 줄로. 그죠? 그러면서 얘들이 하나의 셀들에 탁 들어가 버립니다. 됐나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 얘는 어떻게 하느냐? 오피스 단추 열기를 통해서 그냥 텍스트 파일을 불러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마법사가 실행이 되죠. 그죠? 자, 그 대신 조심할 거는 이렇게 불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러면 세 문서로 열려요. 세 문서로. 원래 있는 문서에다 넣는 게 아니고 문서가 하나 만들어져요. 열기니까. 그 세 문서에서 A1셀부터 딱 따버립니다. 그죠? 자, 그래 되는 게 바로 요거고요. 자, 그게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요 방법을 씁니다. 데이터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위해서 텍스트라는 파일을 요걸 선택해서 가져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요걸 가져오면은 내가 기존 열려있는 문서에 원하는 내가 셀을 딱 찍어주면은 그곳에부터 불러오죠. 얘들을 데이터를 가져서 자, 표로 넣어줍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실기에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텍스트 파일 가져오기 대화 상자에서 찾는 위치, 파일 형식을 하고 파일 이름을 선택한 다음에 열기를 누르면 됩니다. 자, 요거 누르면 열기 대화 상자가 열려요. 거기서 내가 위치를 찾아가지고 텍스트 파일을 찍어주면 되죠. 찍어주고 그 다음에 열기 버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서가 열리게 됩니다. 자, 열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요 단계를 시작합니다. 텍스트 마법사 1단계가 들어옵니다. 3단계 중에 1단계를 들어오게 되고 여기서 뭐 하면 돼요, 여러분요? 기본적으로 요거 하면 됩니다. 요거 구분기호, 쉼표라든지 띄워쓰기라든지 탭이라든지 어떤 기준점을 주고 이렇게 구분해 놨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아예 너비가 내가 어떤 일정한 관계로 5칸을 띄웠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너비를 일정하면 되니다. 그게 아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자, 요 방법은 요걸 방법을 쓰면 돼요. 구분기호를요. 자, 구분기호를 써서 우리가 방법을 체크해 두시고 구분기호를 하겠다고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2단계로 넘어가시면 돼요. 자, 2단계 넘어가면 이제 구분기호가 도대체 뭘로 돼 있느냐 물습니다. 요거요. 탭이냐, 즉 탭키를 눌러서 8칸을 띄웠느냐, 세미콜론이라는 걸로 구분했느냐, 쉼표로 구분했느냐, 공백, 스페이스키 한 번이면 되고요. 아까 너비 일정한 거는 여러 칸 띄운 거고 요거는 한 칸 띄우는 거예요. 공백 한 칸. 기타 뭐 다른 기호 내가 있으면 됩니다. 기타 내가 뭐 원표시를 줬거나 뭐 슬래시를 줬거나 그런 걸 쓰면 됩니다. 그런 걸 내가 체크해주면 그걸 찾아갖고 다 줄로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자, 지금은 쉼표였기 때문에 여기서 쉼표였죠. 이 쉼표를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쉼표를 체크 딱 하자마자 이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싹 줄이 꺼집니다. 쉼표들이 없어지면서 그 쉼표들이 연결됩니다. 이렇게 줄로. 그럼 어떤 표 형태가 만들어졌죠. 그죠? 요걸 이제 3단계로 넘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나서 3단계 넘으면 자, 요런 표가 만들어질 거고 자, 여기서 내가 필요 없는 건 안 가져와도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내가 만약에 부서명이 필요 없다 그러면 부서명을 클릭하면 까맣게 될 거고 열 가져오지 않으면 체크하면 요건 안 가져오고 나머지 요 열들만 필드만 딱 가져옵니다. 그죠? 자, 지금은 여기 까맣게 되는데 사원 인공계산표에 사원 이름을 안 가져오겠다고 체크하면 사원 이름 안 가져오고 요거만 딱 표로 가져옵니다. 요걸 가져와야 되죠. 그죠? 여기 안 가져오면 안 되죠. 그죠? 안 가져오고 싶은 필드를 클릭하고요. 요것만 체크하시면 안 가져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다 가져올 거면 일반 두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넘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엑셀에 딱 들어가겠죠. 그죠? 자, 우리 한번 했던 게 기억나시죠? 그죠? 자, 여기다가 제가 어떤 데이터를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여기서 데이터에 가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위해서 텍스트 누르면 되죠. 누르면 텍스트가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섹션 1에 오전에 했던 거 있네요. 그죠? 사원 임금계산표를 내가 가져올 거예요. 자동으로 텍스트 파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가져오기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1단계가 동작하죠. 얘가 보니까 보세요. 쉼표로 구분되어 있죠. 오, 쉼표네? 구분기호. 다음 갑니다. 뭐예요? 탭이 아니죠. 탭은 끄고 지금 쉼표 상태죠. 그죠? 쉼표를 눌러볼게요. 누르면 쉼표들이 연결돼서 줄로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음에 갑니다. 다음에 가면 여기서 가져오지 않고 싶은 게 있어요. 활동수당은 내가 필요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활동수당을 클릭하고요. 열을 가져오지 말라 그러면 열 건너뛰임 돼 있죠. 그럼 얘는 안 가져와. 이제 4개의 열만 가져올 겁니다. 그래 놓고 아니면 이것도 필요 없다. 직급수당도 필요 없다. 가져오지 않으면 할게요. 2개를 안 가져오고 3개만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 누르면 자, 마지막으로 어디다가 갖다 넣을래 묻습니다. 기존에 넣을래 아니면 새로 워크시트를 만들래? 자, 기존 여기다 넣겠다고 했으니까 A15 아까 클릭했는데 그것도 딱 찍혔죠. 이제 하기만 누르면 아까 그 데이터를 여기서부터 사원 임금계산표를 사원 이름, 부서명, 판매금액
뭐 수당이나 뭐 있는 거 가져오지 말라 했는데 안 가져왔죠, 두 개를. 그죠? 자동으로 쉼표들을 구분해서 이렇게 셀에다가 넣어줍니다. 됐죠? 만약에 이 기능을 안 썼다면 직접 그걸 다 보고 쳐야 됩니다. 여기다가. 그죠? 굉장히 힘들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가져온 겁니다. 자, 됐나요? 3단계를 거쳐서 가져옵니다. 자, 또 웹쿼리를 통해서 웹페이지를 가져올 수 있대요. 자, 웹페이지에 있는 어떤 데이터를 가져올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거기에 다행히 웹페이지 가니까 그게 딱 어떤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표 형태라든지 아니면 방금처럼 이런 데이터 형태가 있어요. 그럼 그걸 내가 갖다 쓰고 싶어요. 그러면 거기 웹페이지에 누가 올린 건데 딱 보니까 이게 내가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구조로 딱 돼 있어요. 그러면 웹페이지 채로 딱 가져오면요, 그림하고 이런 거 다 빼고 그 데이터를 딱 표에 딱 넣어줘요. 방금처럼 그런 식으로. 자, 웹페이지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알아두세요. 뭘로 통해서요? 웹쿼리라는 거. 자, 웹이라는 걸 실행하면 됩니다. 자, 여기 가서 웹을 실행하면요, 주소를 찾으래요, 주소를. 지금은 다음을 누르면 안 돼요. 다음은 막 사진이고 뭐가 엉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가져오면 이상화됩니다. 그게 아니고 어떤 누군가 우리 회사 사이트에다가 올리놨는데 그게 보니까 딱 어떤 표 형태나 아니면 어떤 데이터 형태로 딱 되어 있어요, 다행히. 그걸 가져오면 자동으로 여기에 이런 식으로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로 어떤 구분선이 되어 있거나 그렇게 되어 있는 거라면. 이게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내가 가져와서 이 엑셀에다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조심할 거는 편집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가져와서 고치는 건 돼요. 그게 아니고 내가 웹페이지를 못 고친다는 거예요. 내가 가져와가지고 내가 고쳐서 다시 웹페이지에다 올린다거나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웹페이지의 내용을 내가 고칠 수는 없습니다. 오직 가져다 쓰기만 가능한 거예요. 웹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내가 고치면 좋겠죠? 안 됩니다. 그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올려야 됩니다. 웹페이지에다가. 자, 웹페이지의 편집은 불가능하다. 갖다 쓰는 것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림이나 스크립트의 내용은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림이나 이런 거 다 빼고 가져옵니다. 그렇죠? 그 필요한 데이터만 딱 가져올 수 있는 데이터만 가져와요, 얘가. 그 중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것만. 가져와서 나머지 필요 없는 건 또 다 빼버려야 돼요. 작업을 좀 해야 되겠죠, 그죠? 웹페이지의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림이나 이런 걸 못 가져오고 편집은 안 되더라. 자, 그 다음에 텍스트 나누기가 있죠. 텍스트 나누기도 우리 실기할 때 좀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텍스트 나누기는 똑같아요. 우리가 외부 데이터 가져오고 똑같다는 개념입니다. 단, 뭘 어떻게 하냐, 반대 개념이에요. 먼저 이 엑셀 문서에다 갖다 넣어놓고 그 데이터를 복사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구분기호 기준으로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나누기입니다. 나눠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요. 자, 이 데이터를 찾아가야 됩니다. 자, 내 컴퓨터에 C에 자, 커마 리급이라는 이 시트에 자, 섹션에 가면 우리가 아까 불러왔던 파일이 있죠, 그죠? 사원 임금 계산표가 있네요, 그죠? 요걸 열면요, 요거죠, 방금 했던 거죠, 그죠? 이걸 이렇게 범위를 다 잡습니다. 아예 복사를 해버려요. 그리고 이걸 복사를 해가지고 엑셀 파일 자체에다가 자, 요 밑에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아예 붙여넣기래요. 그럼 들어갔네요. 들어갔는데 이렇게 안 들어갔고 이렇게 들어갔죠, 그죠? 이것도 잘 보면요, B나 C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A 열에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의 열에 다 들어가 버립니다, 이렇게요. 그럼 여기에 콤마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걸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위에처럼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자,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바꾸고 싶은데 이게 한 열에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꿀 수가 없겠죠,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요걸 갖다가 범위를 먼저 이렇게 잡아줍니다. 자, 그 대신 구분기호로 다 분류가 돼 있으니까 요걸 내가 그냥 아까 하듯이 이렇게 나눠주기만 하면 돼요. 구분기호를 기준으로. 자,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텍스트 나누기라는 게 있어요. 자, 데이트에 갑니다. 데이트에 가면요, 텍스트 나누기네요. 하나의 열에 필드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어떻게 이렇게 다른 열로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자, 요걸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시고 요거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또 우리 많이 보던 거네요. 뭐예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단계. 구분기호 맞죠, 그죠? 요거 있고 구분기호 다음. 요걸로 하나에 우리가 뭘로 보면 될까? 메모장 파일 외부 데이터를 가져온 것처럼 보면 돼요. 그리고 다음 가가지고 공백이 아니고 쉼표도 쉼표죠, 그죠? 쉼표가 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다음 가서 어떻게 해요? 오지 않을 거, 가져올 거 됐습니다. 마침. 그럼 보세요. 나눠졌죠, 그죠? 자, 이거 너무 기니까 이제 줄여보면 되겠죠, 이렇게. 똑같죠, 그죠?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주면 위에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 되겠죠, 그죠? 이건 잘못했네요, 사실은, 그죠? 이건 아닌데, 그죠? 이거는 자, 네. 없애야 됩니다. 없애고 이 부분 다시 전체를 줘야 돼요. 자, 이러면 똑같이 가져왔습니다. 단지 아까 요거는 두 개를 빼고 가져왔으니까, 그죠?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먼저 여기다 데이터를 넣어주고 열 단위로 쫙 들어간 상태에서 그걸 범위를 주고 텍스트 나누기로 쉼표로 이제 뒤에 나눠준 겁니다. 그게 텍스트 나누기예요. 워크시트에 한 일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구분교나 일정한 너비로 분리하여 각 셀에 입력하는, 여러 셀에 입력하는 기능입니다. 구분교로 만들어진 데이터를 먼저 가져온 다음에 그 다음에 텍스트 마법사를 실행해주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일정한 너비 또는 구분교로 구분하여 데이터를 나눌 수 있다. 이건 당연히 2단계에서 하는 거죠. 그죠?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썰저식을 바꿀 수 있다. 3단계에서 하죠. 그죠? 같은 방법입니다. 위에 있는 2단계, 3단계 다 1, 2, 3단계를 거쳐온다는 거예요. 단지 흘러오는 방법이 틀릴 뿐입니다. 됐죠? 나누기. 특징을 알으세요. 지금 요거죠. 요렇게 된 걸 요렇게 해줬죠. 그죠? 요거 나누기.